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2강이죠. 14주차 2강. 자, 그래서 이제 콜키스에 당도하기 전까지 여정을 다뤘고 이번 시간은 콜키스에서 있었던 일. 자, 막상 당도를 했더니 아에테스 왕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뭐 황금 양털 가죽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거나 또는 뭐 마법적 힘이 거기 있었다는 오래된 판본이 있어요. 그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은 이쪽에서 갖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과제를 줍니다. 이걸 해결하면 뭐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을 뿜는 청동 발굽을 가진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둘을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갈게 하고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사들과 싸워서 이겨라, 뭐 이거예요. 이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서 거기서 나온 전사들과 이긴다. 이 얘기는 나중에 그 누구냐?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온가요? 에우로페인가? 에우로페를 찾으러 왔던 오빠가 찾지 못하고 그리스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랑 거의 같은 일화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스파르토이, 땅에서 솟아났다 뜻으로 스파르토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건국한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미션을 받았는데 또 역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테스 왕의 딸이었던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메데이아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리스 신화 최대의 악녀라고 할까요? 뭐 파무파탈. 보통 뭐 남자들이 홀리는 건데 이건 메데이아가 이아손에서 반해서 이아손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역을 맡게 되죠. 날 메데이아가 이제 일종의 마녀인 거죠. 그래서 약 처방을 주로 약을 만드는 마녀예요. 불길에 타지 않는 약을 이아손에게 줘서 이 불 뿜는 소들을 다룰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씨를 뿌려서 전사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준 거죠. 가운데 돌을 던지면 서로 싸우게 돼서 서로 죽이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가지 버전. 또 하나가 전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중에 가서 죽였다. 죽이게 했다. 뭐 이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그 테베를 세웠나요? 거기 그 사람 그 영웅은 첫 번째 버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했는데도 아에테스는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아에테스가 이 용사들을 기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메데이아가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 가지고 지키고 있던 용을 재우고 그래서 이 용이 아마 이 용의 이빨을 갖고 있던 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빨 빠진 용일 거예요. 그래서 털 가죽을 취하고 그리고서 도망을 가는데 추격해오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어린 동생이었던 압시리토스를 토막내서 바다에 던졌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이든 압시리토스가 직접 지휘를 해서 아르고스를 따라잡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이제 두 번째 버전이 그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책에 나오는 버전입니다. 메데이아가 이제 술수를 부려서 동생을 만나자고 해놓고는 이아손이 매복해 있다가 죽이는 그 버전도 있습니다. 둘 다 메데이아가 악역을 맡은 건 맞아요. 자, 이거는 뭐 이아손의 미모를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은 베르텔 토르발센 이제 어디 있더라? 덴마크인가 그쪽의 조각가예요. 1803년 작품입니다. 황금 약물을 가지고 있죠. 손에. 여기는 바로 메데이아가 약을 제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신중하죠. 이아손이 두 무릎을 모으고 공손하게 약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미모의 얼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 그림도 우리 익숙하죠? 워터하우스인데 역시 이하손과 메데이아 1907년 작품이고요. 여기는 프레데릭 샌디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1866년에서 68년 사이 만든 작품. 그 마녀의 모습을 좀 얼굴에다 나타내 약간 광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 이하손이 이 황소들을 길들이고 있는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장 프랑스와 드 트로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1742년도 약간 로코코적인 우밀조밀하게 이쁜 그런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카드모스의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건설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돌을 던져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중에 일부만 남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헤르메스가 여기 알려주고 있죠. 하늘 달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작품은 루벤스, 정확히는 루벤스의 공방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스가 스케치 정도를 해주고 제자들이 일단 색채를 하고 우리 웹툰 그리는 것처럼 그 작품이고요. 자, 이거는 메데이아가 지금 용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을 어루만져서 길들이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 사이에 이제 이하손이 가지에 걸려 있는 황금 양모를 꺼내고 있고요. 오르페우스 보이시죠? 리라를 들고 있으니까 오르페우스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윌리엄 러셀 플린트, 전에도 한번 나왔던 화가인데 좀 분위기 묘하죠. 예. 1910년도 작품. 이거 화병 그림인데 독특합니다. 사람을 삼킨 건지 뭐 토해내는 건지 그 장면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테네 여신 아니지 그렇지 아테네 여신이 있습니다. 여기 좀 이걸로 알 수 있죠. 여기 뭐죠? 뭐 잊어버렸다. 투구 쓰고 있고 전에 뭐 아테네 여신이 밀어줬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치는 바위 그거 할 때 그런 계속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이하손이 그 드래곤 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 영모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화병 그림을 통해서 남아 있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손을 용이 삼켰다가 다시 토해냈다고 해요. 그 장면을 그린 거고 아마 이빨은 여기 살아있네요. 이빨이 많은가 봐요. 기원전 5세기 작품이에요. 에트루리아 박물관에 있는 에트루리아 쪽에서 출토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건 1904년 작품인데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 작품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동생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차마 토막낸 버전을 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가가 눈한지 뭐 이렇게 매달리는 거를 선원들이 뿌리치고 이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하손은 여기서 황금 양모를 든 채로 뭔가 지휘를 하고 있죠. 배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브로치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출토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압시르토스 그 동생을 메데이아와 이하손이 해치우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브로치 모양으로 상품화시키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황금 양보를 갖고 도망왔는데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갔던 길을 되짚어 왔다는 버전이 있고 콜키스에서 파시스 강으로 가서
오케아노스로 빠졌다가 아프리카로 돌아왔다는 아주 멀리 도는 여정이 있고, 이스트로스 도나우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 북해로, 그러니까 그 영국 쪽에 있는 북해로 빠졌다가 대서양을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왔다라는 버전이 있는데, 여기 요 밑에 있는 버전이 이제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버전이에요. 로디오스라는 건 로도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노스 강으로 가서, 그러니까 세상 서쪽에 있다는 전설적인 강인데, 이걸 이제 보통 이탈리아 쪽이라서 포강이라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탈리아 서쪽으로 갔다가 북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가서 크레테를 통해서 이오코스로 오는 버전이죠. 이게 아까 전 시간에 보여줬던 그 코스이기도 합니다. 큰 강들은 서로 내륙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고대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 돌아온 코스가 대략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헤매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코스랑 비슷해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지를 좀 선구적으로 탐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고호의 모험 경로를 오디세우스가 대충 따라하고, 다시 아이네이스, 베르길리우스의 작품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아스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중해의 모험 여정들을, 자, 여기서 이제 가는 길 중에 키르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르케를 찾아간 거죠. 키르케 이제 섬에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테스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고모인 거죠. 메디아가 아닌 메데이아. 그 키르케의 섬에 가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정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화하러 온 사람을 내치지는 않는 게 원칙이라서 키르케는 못마땅하지만 정화만 해주고 내쫓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당도 지나가는 곳 세이렌,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배를 좌초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그 존재들, 남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성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화가들은 여성 버전들을 좋아하죠. 세이렌에서 사이렌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위험 신호. 누가 잘 붙였어요.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오디세우스도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오디세우스는 미리 얘기하면 자기 부하 선원들은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돛대에 자기를 몸을 묶어서 그 소리를 귀엽고 듣고 싶어서,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세이렌의 음악을 이겨서 다들 귀 안 막고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여기 코스 다시 보시죠. 돌아오는 코스만 적어놓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 아이야 또는 이올코스에서 이올코스가 아니고 여기 콜키스. 그래서 여기 곳을 지나서 파우케 섬으로 해서 나베스 이스트로스 강을 따라서 쭉 뭐랄까 유럽 중앙을 횡단한 후에 이쪽에서 그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기 그리스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이오니아 앞에서 다시 올라가서 저쪽도 그 뭐냐 그 강을 타고 올라갔다가 호수를 지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섬 지나서 여기 카립디스가 있는 여기 그쪽이야 뭐죠? 이탈리아의 섬 거기 지나오고 시실리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리비아 쪽으로 갔다가 이 호수를 지나서 크레테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코스가 있죠. 다시 코스를 또 선명하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다뉴브강, 포강. 네. 자, 이게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는 다시 나오겠으나 굉장히 또 매력적인 마녀지만 또 이 뒤에 사람
저울이 비친 사람이 보이시죠? 이게 오디세우스예요. 그래서 키르케는 그 이 섬에 오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마술을 걸어요. 뭐 개돼지만이 아니라 뭐 사자 등등 짐승으로 만드는 마술을 거는데 오디세우스는 알고 갔죠. 그래서 키르케의 마법에 빠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를 제압하려고 들자 키르케가 이제 뭐 애원을 하고 오히려 오디세우스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죠. 시스루 복장을 하고 이게 이제 개돼지로 만드는 그 약입니다. 음식을 먹이는데 음식을 먹으면 바뀌는 거예요. 가축으로.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오기 전에 먼저 부하들을 먼저 섬을 탐색하게 보냈는데 부하들은 음식을 먹고 이미 개돼지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있네. 멧돼지 같이 생기는 거. 여기 또 다른 버전. 여기는 사자도 있고, 이거 다 사자들이죠. 호랑이 가죽을 갖고 늑대가 있고, 그죠? 또 굉장히 화려한 색깔의 첫 번째 나온 건 역시 워터하우스고요. 두 번째 나온 거는 라이트 바커라는 사람의 1889년 작품, 앞에 건 1891년 작품. 이건 또 다른 버전. 프리드릭 스튜어트 처치라는 사람 1910년도 작품이고요. 바다에서 이렇게 뭔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사자들도 여기 있죠. 그래도 그림이 멋있어요. 여기 사람 모습 같은 게 있죠. 이게 여기서 뭔가 연기가 솟아올라서 사람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그림 독특하죠. 예. 여기는 그 마술사 키르케의 왕국이라는 제목인데요. 안겔로 카르셀리하고 슈도 카르셀리. 아마 카르셀리라는 화가와 그 화가를 뭐 잠칭한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1630년 작품입니다. 루오라는 화가인데 루오의 그림과 좀 비슷해 보여요. 사람 머리가 나둥글고 있고, 그렇죠? 여기 아마 키르케이 동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재밌는 장면을 따왔습니다. 마샤 그레이엄이라고 유명한 현대 무용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1963년에 만 현대인 작품이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고 있는 키르케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무가라서 여성 쪽의 입장에서 그리스 신화 등을 재해석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크리타임네스트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파이드라, 뭐 알케스티스 뭐 이런 것도 미노타우로스 이런 것도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63년 초연 작품이 아니고요. 새로 만든 리바이벌한 거 2012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신화가 어떻게 서양 문화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뭐 추적은 잘 안 됐는데 이것도 상품으로 나온 거라서 그림만 내용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키르케 섬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세이렌들이 있고 세이레네스 이 중에 한번 못 견디고 여기 빠졌어요. 얘는 다만 여기 오르페우스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음악으로 이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가 뭐 비좁아 보입니다. 보트밖에 안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떠다니는 바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플랑크타이. 이게 이제 스킬레와 카립디스가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보여줬습니다만
그 시칠리아 섬과 그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해협이 있고 그 해협의 오른쪽과 왼쪽에 괴물 스킬레라는 괴물 전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뒤에 나와야 되나? 머리가 6개 달린 여자 괴물인데 동굴에 있다가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한 번에 6명씩 잡아먹는 그 여성 괴물 스킬레가 있고 그쪽을 피하자니 카립디스라고 하는 거대한 회오리가 있습니다. 물속 회오리가. 그래서 스킬레를 피하려고 반대쪽으로 붙어서 가면 이 회오리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이 회오리를 피하기 위해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면 스킬레에서 먹을 위험이 있는데 나중에 오디세우스는 여기 지나가면서 자기 부하를 희생시키는 쪽을 선택해. 6명만 죽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공리주의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테티스와 자매들 네레이스가 도와줍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마 무슨 포세이돈이 나와서 배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는 것 같았어요. 테티스는 네레우스의 딸들 중에 한 명이고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되는 거죠. 여기 펠레우스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펠레우스가 결혼한 사이였거든 이때 이미. 그래서 근데 펠레우스를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테티스는 제우스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거니까 마지못해 도와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리아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또 역시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표류해서 당도한 호롤단신 옷도 없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해안가에 당도했던 곳인데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마지막 여정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왕국은 일종의 이제 이상형 같은 곳이어서 이 사람들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실어다 주죠. 고향까지. 여기 이제 왕녀가 나우시카인데 이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좋아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디세우스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지 않죠. 여기 섬에서 이제 콜키스 사람들 추적해 왔던 콜키스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이 왕비가 아레테예요. 아레테라는 그리스어로 덕이라는 뜻입니다. 미덕. 그래서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레테가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이아손과 메데이아를 급히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아손에게.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물리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또 항해하다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밀려가서 배가 이제 모래에 얹혀서 며칠간 배를 이제 들고 가고 또 물이 없어서 이제 호수에서 출구를 물이 없는 공경도 처하고 호수에서 출구를 못 찾아서 또 트리톤 이게 이제 포세이돈과 같은 존재인데 이제 포세이돈의 부하 같은 거죠. 트리톤의 계란대를 받고 또 히랍 가까이에 가서는 짙은 어둠에 빠져서 아폴론의 화살빛의 안내를 받고 그 중간에 탈로스라는 곳에서 청동인간을 만나는데 크레테 섬이죠. 크레테 섬을 하루에 세 바퀴 달리면서 도는 거고 접근하는 자에게 이제 바위를 던지는 그런 존재인데 청동 시대 마지막 생존자였다거나 또는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고요. 메데이아가 약으로 취하게 해서 발뒤꿈치에 마개 또는 얇은 막을 뽑거나 찢어서 체액을 배출하게 한다. 이게 이제 로봇 같은 거죠. 그 고대 인들의 상상력에서도 로봇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떠다니는 바위. 여기 이제 카립디스가 있죠. 소용돌이. 여긴 추적이 안 됐습니다. 멋있죠, 그래도 그림이. 뭐 같아요? CG. 여기 이제 스킬레가 사람 물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도 좀 화면 추적이 안 됐어요. 내가 시간을 못 맞춰갖고. 스킬레 모습인 것 같고. 펠레우스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테티스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펠레우스가 테티스랑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잡아뜨린 거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림이 우아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네레이데스들이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림일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도에서 막 놀고 있는 자유자재로 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우시카의 섬에 당도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 근대 어떤 나라, 이탈리아나 이런 쪽의 항구처럼 보이시죠? 이 장면은 원래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는 환대를 받고, 그 환대하는 잔치 중에 이제 음유 시인이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미 이제 지중해 전역에 퍼져갖고 노래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듣던 오디세우스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트리톤의 모습이고, 이게 청동인간 탈로스를 그린 모습인데, 여기 발바닥에 발 쪽에 피가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다른 버전. 메데이아가 핀을 뽑아서 청동인간을 떨어뜨린 장면, 쓰러뜨린 장면. 이건 그때 그 그림 같죠? 그 나타네 호돈에 그 나오는 그 서파인 것 같죠? 매력적인 모습으로 메데이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우시카를 그린 작품이에요. 굉장히 순하게 생겼죠. 예. 아름답고 정숙하고 우아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 나우시카도 굉장히 정의로운, 그러니까 무슨 환경 파괴에 맞서는 여전사로 나오잖아요. 갑자기 만화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만화가 좋아하는 얼굴, 여성 모습, 이거 볼 때가 참 좋았어요. 안 본 사람 있으면 반드시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